저희 방송에서는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박천웅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한 2, 4분기 정도쯤 해서 그 경기 지표들이 조금 안정될 수가 있는지, 중미 간의 그런 그 무역 마찰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펀드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펀드 많이 갖고 계시고 이게 네. 언제쯤 살아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펀드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장, 지금 이 리포트는 공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운용 시장 그야말로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완화 이후에 신규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적자 회사 비율이 커지는 등 취약선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3분기 중 영업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국내 관련 업계 운용자산은 1,009조 1,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이 3호 공모 펀드가 절반, 또 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비중이 큰 투자 일임 계약이 절반 정도였는데요.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공모 펀드는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14조 1,000억 원이나 감소하면서 전체 규모가 전분기 말 대비해서 11조 6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 투자가 드러나면서 전분기 말 대비 12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펀드 시장 자체를 봤을 때 공모는 계속 줄어들고, 이 공모 펀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펀드가 되겠죠. 그리고 사모펀드는 개인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들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제 우리 자산운용사는 이 펀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게 자산운용사 아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의 큰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뭐 공모펀드, 사모펀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펀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펀드 전체 시장은 사실 아직도 성장기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그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 은퇴 시기에 진입을 하고 하면서 연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040년까지도 연금은 계속 그 성장세를 지속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리테일 우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적인 비중이 줄 수밖에 없죠. 예.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들이 투자하는 포션 중에 비중 중에 이제 그 연금을 통한 비중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연금들은 이제 공모펀드가 아니고요. 사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펀드 열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네. 그때 가입해 놓고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10년 넘게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네. 어떤 펀드는 몇 배가 뭐 불어서 깜짝 놀라는 펀드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그냥 그때 우리 불안전 판매도 많이 했잖아요. 은행에서 막 하면서 그냥 펀드 시장을 아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수익률이 아주 낮은 펀드도 사실 생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은 그래도 펀드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셔요? 어때요? 아니, 운용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2007년, 8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머징 마켓 그 버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이전의 그 호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해외 투자를 사실은 급격하게 늘려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경제 구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바깥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제 그게 버블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그 이후고요. 그래서 우리 업계나 소비자나 뭐 규제 당국이나 모두 다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요, 펀드의 수익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의 쏠림 현상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이클의 아주 정점에서 너무나 많은 돈이 이제 시장에 대한 과신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런 그 좋은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장에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중 투자를 그것도 이제 사이클을 따라다니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산의 배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 욕심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시장은 앞으로의 그 업사이드는 상승력은 이미 많이 당겨서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좀 잘 다변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소액의 투자가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펀드거든요. 네. 그거를 예컨대 주식을 한다고 해서 개별 주식을 거기다 다 하나씩 담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펀드라는 비이클을 통해서 그거는 집합 투자 기구니까요. 개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잘 안배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펀드가 그 기본이 되리라는 건 앞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은 점점 다변화되고 펀드하고 경쟁할 만한 다른 그런 어떤 상품들도 많이 나오게 돼 있죠. 예. 물론 뭐 그런 상품들도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펀드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건 기본인 거죠. 네. 제가 너무 우매한 질문을 했나 싶습니다. 운영사 대표님을 모셔다 듣고. 그래요. 사실 펀드가 받침이 돼야 기관 투자자가 살아나고 우리 주시장이 2,000포인트 밑에 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나 연기금한테 주식 빠졌을 때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 그럴 시대는 지났고 우리의 자생적인 자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도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대표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밀고 있는 상품 좀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원고는 없는데 그래도 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밀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예. 저희 관점은 정말 명확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소비자들한테, 한국의 투자가들한테 어떤 상품이 과연 필요할까?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런 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예. 어떤 상품이 정말 필요할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어떤 경제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 중수익 중위험류의 그런 그 투자는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수익을 그 요구하는 그런 투자가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미국 뱅크로운 펀드도 사실 출시를 했고요. 네. 수익률이 높아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에 아주 적절한 한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달러 표시 그 뱅크로운 펀드도 출시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달러화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달러화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뱅클로우는 상당히 그 중위험류의 그런 투자로서 좋은 투자 기구가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그 코리아 스타라는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예. 공매도를 하지 않는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예요. 공매도를 네. 하지 않는 절대 그렇죠. 수익. 그러니까 저희가 숏은 하지 않는데 네, 네. 자산의 배분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펀드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수익에 대한 점진적인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해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언젠가는 저희가 그 공매도도 하는 숏셀링을 하는 그런 그 사모형 헤지 펀드도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모형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도 접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투자가들은 이제 그 전문 투자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그런 분들만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내 쪽과 해외 쪽을 이렇게 좀 펀드를 좀 나눠서 보면 제가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막 하셨잖아요. 그 뭡니까? 그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우리 보는 시각이 일반 그냥 좀 와이드하게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어떤 국내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어떤 펀드 그리고 해외로 했을 때 아까 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펀드 그죠? 여기 상품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네.
뭐 상품, 사실 펀드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다 존재를 하죠. 네.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많은 그런 그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꼭지, 한국이 고령화된다. 네. 그러면 그 한국이 고령화될 만한 것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뭐 베트남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인구가 젊은 그런 나라군. 근데 개별 그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투하를 하지 말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로 가져가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 주식시장의 어떤 그 수익을 그냥 꾸준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펀드들, 예컨대 뭐 글로벌 펀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이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시장에다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을 겪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이 주는 그런 그 평균적인 그런 그 수익률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펀드들도 가만히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어떤 매크로 리스크가 어느 선에서 진정이 될지를 물론 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네.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외국계 자산운용 대표시니까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양날의 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표시하기는 어렵다. 매크로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그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고, 이제 투자도 조금 감소세에 있고요. 이거를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무역 마찰이 지금 더해졌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텀업으로 보면은요, 개별 기업들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에서 4차 산업을 이끌 만한 그런 선도적인 기업은 거의 중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존재를 하거든요. 문제는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는데 사실 그 유치산업보호라는 그런 그 보호막을 친 거죠. 예컨대 뭐 구글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페이스북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인터넷 그런 생태계를 중국 내에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미국의 어떤 그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역 마찰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 반면에 이제 중국의 매크로 면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 두 가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지수적으로 보면 작년에 가장 그 저성과를 낸 그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이미 한번 그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장이다. 중국의 어떤 매크로 리스크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대표님께서 우리 시장이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같이 가는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중국 들어봤어요.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고 싶고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우월적인 이제 그런 플레이어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술 혁명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한 60%는 다 미국 기업일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은 어떤가? 미국은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길러내는 아주 강력한 그런 벤처 생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좀 노쇠한 기업들이 망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스스로 그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사이클 면에서는 지금 좋은 사이클이 아닌 것 같아요. 애플도 하나의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애플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뭐 과도한 그런 유동성이 사실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상당히 가파르게 끌어올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순환적인 그런 이제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환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을 또 주도하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상품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업계의 주요 화두가 이 대체 투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얘기하면 그 대체 투자의 성장, 그다음에 우리가 패시브라고 하는데요. ETF류의 시장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그 비이클의 성장,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알파, 베이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효율적이니 퍼블릭 마켓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너무.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ETF 등등 아주 그 패시브한 그런 그 어떤 기구로 투자를 하고 이제 그쪽에 패시브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초과 수익은 유동성이 좀 낮은 그런 그 대체 투자 기구에서 추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제 글로벌리 아주 세련된 그런 그 기관 투자가들이 선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추세가 그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추세적인 거죠. 예, 그래서 대체 투자를 점점 더 자기 포트폴리오에 많은 부분으로 흡수를 하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액티브라고 하는 이제 그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에 의존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라고 그래서 그냥 시장을 따라다니는 그런 펀드들을 계속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패시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시장만큼만 추구를 그렇죠. 하겠다는 많은 거죠. 마진은 아니더라도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초과 수익은 위험하지만 대체 투자 쪽에서 얻겠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추세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순환 사이클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7, 8년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많은 유동성들이 막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어떻게 보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뭐 인프라라든가 기타 다른 그 대체 투자 쪽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투자 대상들, 인프라든 뭐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률이 나는 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수익을 좋게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를 자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감은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예요. 대체 투자. 네, 그렇죠? 대체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부동산 살짝 얘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운용사들의 새로운 트렌드까지도 자리 잡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부분이 기존에는 현금, 주식, 펀드 요걸로만 갖고 자산 운용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그런 섹터도 운용사에서 끌어안았어요. 이스스프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부동산 쪽을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유럽 그 부동산 그 부채 관련된 그런 그 이제 펀드를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한테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부채 쪽을 저희가 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 더 작은 그런 담보가 있는 그런 물건에 저희가 일단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적으로 봐서는 저는 프라이빗 마켓이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유동성들 때문에 너무 시장이 안심을 하고 이제 뭐 그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그 끌어올리는 감이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났던 거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이미 15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이제 잠깐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문에. 근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늘어난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가속화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경쟁 심리죠, 말하자면은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중심리 이런 것들이 사실 대체 투자 쪽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업계로서는 이제 대체 투자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편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게 피어 프레셔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만 그렇죠. 좀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렇죠. 다들 수익률을 막 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가들이 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운용사 숫자에도 보여지는데요. 헐드 인스팅트, 그 이제 어떤 집단 심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대체 투자가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죠, 말하자면은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서프라임이거든요. 미국 금융업자들의 피어 프레셔, 서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다가 이렇게 호황인 시장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중 심리, 그게 아주 절묘하게 결합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결합들은 이제 큰 그런 버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버블은 나중에 이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는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이제 이 금융 문맹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입니다. 금융 문맹이란 돈에 대해 모르고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66.2점. OECD가 정한 최소 목표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 어디에서도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다 보니 실제 본인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IQ와 EQ에 이어 FQ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모인 CFA 협회 역시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금융 문맹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금융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파이낸셜 리터러시 활동을 늘릴 예정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금융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대표님, 그 금융 문맹 들어보셨나요? 네. 요를 타개할 수, 우리 지금 기자 리포트도 나갔는데요. 이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좀 간단히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영어로 이제 Financial Literacy, 그건 이제 금융을 잘 안다는 거죠. Financial Illiteracy, 금융의 이제 문맹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교육 수준에 비하면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제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앞으로 있을 그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요소거든요. 개인들이 자기의 금융을,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은퇴 이후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도한 그런 교육열도 사실은 이런 금융에 대한 무지에서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요, 지금처럼 많은 돈을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쏟아붓지 못할 거예요. 소비도 마찬가지. 한국의 소비는 한국의 소득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과소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파이낸셜 일리터러시, 금융 문맹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자, 올해 뭐 이제 CFA 협회장으로도 하실 일도 있으실 테고 대표이사로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획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CFA 협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CFA 협회장이 된 거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 제가 CFA를 딸 때 99년인데요. 그때 협회장이셨던 제 지도 교수한테 제가 약속한 것을 뒤늦게나마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금융 문맹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금융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CFA 협회라는 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 차례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4년 이상의 어떤 금융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야, 그래야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10,000시간 이상의 그런 시간을 그 특정 분야에 이제 쏟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CFA가 된다는 건 사실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융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CFA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CFA라고 하는 그런 좋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자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거를 베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문맹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갈 거고요. 물론 뭐 저희 멤버들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CEO로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제대로 된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저희 영국 프루덴셜 그룹의 슬로건 중에 doing well by doing good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well하고 good 다 좋다는 얘기죠. 예. 좋은 일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저희 그룹의 슬로건을 제1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위한 정말 좋은 물건들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의 거버넌스를 보면 그 이외에 저희가 다른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매진을 할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박천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전도 고생하셨어요. 네. 자, 파워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